또 온라인으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리와 하나님 세계 교회 모든 자리마다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건데 한 두세 칸만 좀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참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늘 또 유난히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한 주 동안 지난 토요일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뉴스가 끊이지 않게 되면서 아마 집에서 뉴스 보시면서 아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염려되고 무섭고 또 궁금증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의 전체 주제는 중동의 평화를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 The Holocaust and 나크바라고 하는 이 좀 약간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이따 한번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물어봐 주세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거 느꼈니? 나크바가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녀들이 답을 해주시면 엄마 아빠들이 치킨을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인이, 아준이 맨 처음에 왔고 준범이, 아윤이 또 오고 또 하라, 또 하유리, 예, 하라는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곳곳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답해 보는 시간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And 더 나크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지요. 왼쪽에 있는 지도가 조금 큰 지도이죠. 중동에서 서쪽 지역에 해당되는. 그래서 맨 왼쪽에 이집트가 보이시나요? 네,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위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레바논 있고요. 그 옆으로는 시리아, 요르단 지역에서 저희가 중동 지역의 그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성이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만 있는 게 아니죠. 한 지역 안에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나라가 뭡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우리 그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자지구 들어보셨어요? 예, 서한지구 들어보셨죠? 가자지구, 서한지구 둘로 나뉘어져서 팔레스타인 분들이 살고 계세요. 가자지구는 상당히 정말 제가 알기로 지금 약 110만 명의 시민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정말 빼곡한 지역에 많은 110만 명의 시민들이 아마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그 서한지구라고 있는데 이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분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자지구에서와 또한 이스라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로켓가 발사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격추시키고 이런 사건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서한지구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 서한지구에서 또 이스라엘 분들과 팔레스타인 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폭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한 사건들 심지어는 자살 폭탄 뭐 테러 같은 일들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살 폭탄 테러만 해도 100건이 발생됐다고 하죠. 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구가 바로 서한지구, 가자지구인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전까지 있는 지금 현지 라이브로 계속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지금 36명의 예비군들,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30세부터 90세까지 모두 다 몰려들어서 지금 탱크와 함께 진압할 예정 중에
24시간 내에 110만 명의 시민들은 모두 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경고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지금 거의 이 모든 가자 지구의 도시를 거의 문명 자체를 없앨 정도의 그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유엔과 주변 나라들의 제재 속에서 지금 그 인명들을 살리고자 24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지금 또 예상치 못하게 또 다른 나라들과의 교전까지, 이 두 나라만의 교전이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교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5차, 지금까지 1, 2, 3,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확전을 원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안에는 중동 지역 안에는 특유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전문가들도 확신하여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강의를 함께 하나님께 평화를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보시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보니까 아이니 아주니가 엄마 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런 대답을 했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아주 똑똑한 대답을 했대요. 네, 치킨 한 마리. 네, 엄마. 예,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지금 이스라엘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재건국이 됩니다. 재건국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사실은 옛날의 주인이었다가 거의 한 2000년에 걸쳐서 집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의 집 주인이 되었던 때가 언젠가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여호수아서 때이죠. 네,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때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집 주인이 된 시점이 바로 여호수아서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기원전 6세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를. 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받아서 바벨론, 아수르 및 여러 고대 근동의 여러 강대국과 주변 나라들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그때 이미 한 번의 1차 디아스포라가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결국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고 결국 나라를 잃게 돼요. AD 7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이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어요. 고향을 떠나게 되어요. 결국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유대인들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대부분 다 떠나게 되면서 나그네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워낙에 머리가 좋고 상업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더 잘 생존력을 가지고 특유의 생존력을 가지고 잘 살아남고 상업과 무역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인종적인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아픔이 반복되고 반복된 그 결과 그들의 민족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게 언제였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1933년에서 45년 즈음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어봤나요? 예, 2차 세계대전의 광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폭군 히틀러에 이어서 이 유대 민족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혐오 감정을 일으켜 결국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짐승 이하에 취급을 하며 결국 대량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후에 전쟁법 중에 중요한 전쟁법은 뭐냐면 전쟁 중에 정당한 방어나 교전 중에 살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민들을 죽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죄가 없는 시민들, 유아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죽이는 학살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법을 양 국가가 어기고 있는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때 놀랍게 여러분 600만 명을 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죽은 줄 여러분 아세요 혹시? 3분의 1. 그러니까 몇만 명일까요 그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통해서 몇만 명의 인생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냐면 2천만 명. 네. 제가 공부를 잘못한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5천만 명입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과 여파 중에 6.25 여러분 6.25 때 우리 민족이 몇 명 죽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연장 속에서 동족 살상 속에 300명의 죽은 아픔을 겪은 나라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6.25 이후에 70여 년 동안 휴전 상태, 정전이나 평화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황과 매우 비슷한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민족적인 큰 재앙을 아픔을 당하게 된 사건이 유대인들의 깊은 아픔인 겁니다. 이 시점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시점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심적인 변화, 세계관적인 어떤 그들 자체의 각성은 뭐였냐면 나와라. 네, 이것이었습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죠. 근데 시온은 통상적으로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꿈을 유대의 당시 흩어져 있던 세계 엘리트들이 함께 모여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주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2000년 동안 나그네의 서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것을 지지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영국의 벨포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워낙에 재력가들이 많고 과학기술이 뛰어나니까 인재들을 섭외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땅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다시 이주하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국이 이걸 지지한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 띄우고 비행기 띄우면 꼼짝을 못해요. 그 당시에 최강국은 영국이었죠. 영국의 말이 거의 법이었어요. 거의 국제사회 법이었던 거죠. 영국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당시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던 유대 엘리트들이 잘됐다 하게 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재력과 인력을 영국 쪽으로 돕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승리를 돕게 되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되죠. 자, 문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이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이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푸어 선언. 한번 따라 볼까요?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벨푸어라고 하는 영국 정치인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 언약을 맺은 상태예요, 영국과. 자, 근데 또 한쪽에 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1차 세계대전 때의 그림입니다. 영국이 독일 그리고 여기 보면 오토만 엠파이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누구냐면 오스만 투르크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1000년 이상을 통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이 연대했던 쪽은 독일 쪽이었던 거죠. 근데 이 영국 쪽에서 머리를 쓴 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협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인력과 재력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한쪽 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섭외하게 되냐면 당시 아랍 사람들을 섭외했던 거예요. 아랍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맥마흔 선언. 네.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선언이었죠? 네, 벨푸어 선언이었고 두 번째가
맥마은 선언이었어요. 한쪽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을 유대인에 주겠다고 하는 벨포 선언. 한쪽은 어떤 거예요? 아랍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오스만을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그 땅 너희한테 줄게. 근데 그 땅의 지역이 대충 팔레스타인이고 어느 지역인지는 명시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막연하게 양쪽에 더블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은 연승국가가 되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체와 뭐예요?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약속을 그대로 받긴 했는데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유라, 내일 당장 오빠랑 방 같이 써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 벌써 지금 아빠를 본 얼굴이 아주 그냥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한테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런 비유죠. 나 혼자 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오빠랑 같이 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듯이 막상 와 보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 두 민족이 함께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영국이 이것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정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안 하고 이걸 누구한테 넘겼어요? 유엔에 넘겨요. 그리고 자기들은 철수를 해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최강대국 누굽니까? 영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해가 졌어요. 문제를 살짝 이제 최강국인 미국과 유엔 쪽으로 넘기면서 자기들은 빠지게 됩니다. 아, 조금 얄밉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선언의 더블 캐스팅으로 말미암아 두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유엔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결국 중재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자, 유엔 플랜이 있기 전에 어땠어요? 대부분의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다만 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유엔 플랜이 있기 전에 이미 영국과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유대인들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정착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돈과 더불어서 또 군대를 키워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폭력,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게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이 예민하게 있었었는데 유엔이 이런 식으로 땅을 정리를 해주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이 되니까 한적의 나라가 정식 인정이 되니까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국되자마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전쟁이 터져요. 그 전쟁이 뭐냐면 1차 중동 전쟁인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총 4번의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중동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얘기가 듣고 이스라엘 건국되자마자 그 당시에 아랍의 맹주 국가였던 누굴까요? 이집트. 당시 이집트가 아랍 국가의 맹주입니다. 이집트가 주변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과 합세해서 5개 국가가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5개 국가가 이겼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자, 이게 맨 처음이 1946년대의 팔레스타인의 지형이죠. 유엔 플랜에서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되냐면 희한한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만큼 넓어지고 한 10% 20%는 나머지 요르단과 기타 중동 국가가 갖게 되고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들이 살던 땅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많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자지구에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민이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 집을 잃고 상당수가 이탈하게 되는데 이때 이탈한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그 70만 명이 일순간에 이렇게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크바라고 하는 겁니다. 대재앙의 날.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런 식으로 70만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난민의 수가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자기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서 상징적인 내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내가 집을 잃어버렸다 해서 항상 인터뷰할 때 자신의 열쇠를 보여주죠. 이렇게. 내 집 키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70만 명이 난민이 발생되면서 이 날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크바. 나크바라고 하는 재앙의 날. 그래서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 난민들을 슬퍼하는 날로 공식화한 날이 나크바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뼈아픈, 가장 상처 입었던 그 날이 홀로코스트라면 바로 우리 팔레스타인에게서 쉴 수 없는 아픔의 날이 바로 이 재앙의 날, 나크바의 날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맥락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난 1948년도 이후에 그들이 한 영토 내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치고받고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는 일이 시작되는지 보니 그 원죄가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들의 무책임한 또한 이기적인 처리 과정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아픔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차 전쟁, 또 2차 전쟁, 그리고 3차, 4차까지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랍에 대한 형제애를 가지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겪고 있는 일이 볼 때마다 의리를 발휘하는 거죠. 예. 또 경제 있을 때마다 이제 주변 미국과 어떤 외교적인 마찰이나 그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2차 중동 전쟁이 터지고 3차 중동 전쟁이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3차 중동 전쟁은 결국 다시 한번 이집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이제 침공을 하게 됐는데 역으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이걸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나이 반도가 뭐냐면 시내예요. 시내산. 시내산이 있는 곳,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해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를 오히려 이스라엘이 흡수해서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이 3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총리가 화가 나잖아요. 이제 지금 미국이 은근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하면서 뭘 일으키냐, 뭐를 무기로 삼냐, 바로 이거죠. 이거를 그 1974년도에 제1차 석유파동이라고 합니다. 오일쇼크.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에 빌붙어서 우리 전쟁 패배하게 만드는 이스라엘과 미국 편인 쪽 석유 중단. 그러니까 당시 석유가 몇 배 폭등했냐면 4배로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황에 왔겠죠. 지금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저는 식사할 때마다 뭘 살 때마다 느껴요. 지금 물가 상승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전쟁의 여파인 거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집트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한 그 결과가 뭐였냐면 미국의 중재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중재를 하게 되죠. 주고 시나이 반도 돌려줄게. 대신 전쟁을 그치자 하여서 그때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그게 캠프 데이빗 평화협정이에요. 너도 못 만나! 라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았던 양 당사자가 캠프 데이빗에서 만나서 함께 숙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제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고 평화의 협정을 맺게 됐던 일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평화의 무드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 3차 중도 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분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중동 지역이 뭔가 화해의 무드로 뭔가 화해의 모색을 찾는가 싶으면 계속 발생되냐면 극단적 성향 가지고 있는 극우 정치들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 평화의 노선을 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암살과 테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 대통령이었던 그 중동 전쟁이 우리가 남긴 역사적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초반에는 이집트 중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다가 중동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다가 이제 1979년도 이후에 중동의 맹주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죠? 이란입니다. 1970년 문화 대혁명 후에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분 아시죠? 어디서 많이 보신 분 아니신가요? 호메인이라고 하는 이슬람 본래 이란은 친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네, 갖다 주세요. 친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그 전의 왕정은 친미주의, 세속주의 왕정이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태동하게 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형태로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정책이 수립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란을 위시하여서 아랍에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내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PLO라고 하는 것이죠.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PLO가 창설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번에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되지가 않아요.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길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근데 이길 수 없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그 정서를 깨우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 피에로 측에 당시 자신들의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972년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입니다. 뮌헨 올림픽 이스라엘 국가 11명을 볼모자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린 엄청난 일이 1972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저희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역사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도 뮌헨. 그래서 뮌헨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그 영화 감독께서 뮌헨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피에로가 탄생이 되고 그렇게 이 테러를 통하여서 무력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이끌고자 하는 PLO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그룹 파타라고 하는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주변의 아랍 민족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얼굴 아시죠? 아라파트라고 하시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 민족의 주권은 민족의 손으로 외치면서 자주적인 비교적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지도자 양측이 이제 이쪽에 또 대립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넘겨주십시오. 네. 결국 이스라엘의 평화주의자와 팔레스타인의 평화주의자가 만나서 서로 오슬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배경이 있어요. 왜 이 협정이 필요했는가? 당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1990년대 초반에 이란이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하게 되어서 긴장이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었고, 두 번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소련에 있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먹고 살겠어요? 어디서요? 결국에는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서한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또 그들이 또 예민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999년도 오슬로 평화협정이 두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마침내 일어났는데 또 뭐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때 확정된 영토가 이거 뭐예요? 가자지구, 서한지구예요. 이때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게 오슬로 평화협정의 결론이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협정도 안타깝게도 큰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서한지구에 정착하게 되면서 더 분쟁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라빈 총리가 암살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라빈 총리를 암살하게 되고 그 결과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부임하게 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연대하게 되면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주 대놓고 좀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일들, 이 종교적인 이슈에 건드리게 되고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서 또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 팔레스타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인티파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내 반이스라엘 운동인데 이게 총 2차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인티파다 운동에 결국 일으키게 되는 핵심 세력이 뭐냐면 바로 그 하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 ISO와 비슷한 계열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쪽이죠. 결국 그렇게 계속 또 다른 극우는 또 다른 극우를 부르게 되어서 그 역사가 흘러온 그 결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네요. 2000년도 초반에 계속 그 극단의 극단, 심지어 아기 엄마가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양 민족에 대한 갈등과 살인과 폭력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인간으로 안 보기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 이번에 너무 끔찍한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아기 수십 명의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수됐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지구 한복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2차 세계대전 통하여서 인간의 잔혹함을 보았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협정했던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무거운 얘기죠. 2020년도가 거의 마지막쯤인데요. 이때 있었던 협정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평화의 문제를 위해서 경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협정이었었는데 이 협정에 대한 평가가 말이 많죠. 네. 예루살렘 한복판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겠다 라든지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만 이런 것 있지만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또 공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계속 보면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이것이 앞에서 하는 이것이 실질적인 정치 쇼냐 아니면 실질적인 노력이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또 어떤 선택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또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이 중동 지역의 나라 간의 정치 역학이 바뀌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흐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4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어디예요 거기가? 예,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지역이죠. 또 대만과 중국 지역이죠. 그리고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 바로 여기인 거죠. 바로 이 지역.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예민하게 기도하고 또 뉴스 보고 분별하고 대응해야 될 이 4가지 영역이 전 세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우리가 지금 강의한 지 30-40분이 흘렀는데 이 사이에 또 어떤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당해서 자기 집에 대한 엄청난 애착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또한 자기 집을 또한 떠나만 하는 아픔을 지니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두 깊은 상처가 있는 이 두 나라가 서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가장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동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은 휴전 상태 속에서 300만 명의 전사자를 낳았었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며 흘리고 계신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간설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거은 때보다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가 되어서 우리 전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살육과 복수의 현장 속에서 우리 정말 느끼게 됩니다. 이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머님들이 이렇게 절규했어요. 더 이상 피해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피해 보복을 중단하십시오. 이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신의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들 절규였다는 거예요. 보복의 방식으로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땅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복이 되시고 복을 빌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믿고 그 복음이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소망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한 유대인들과 지금 이 팔레스타인들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높아져 있는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모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치료와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